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16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어디? 162페이지. 자, 볼게요. 칠판 잠깐 보니까 여기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아까 9시 한 50분인가 광주 서구 지역을 교육 특구로 지정한다고 뭐 발표 나던데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잠깐 볼게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정보와 가치와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앉으세요. 어휴, 그냥 시끄럽네. 자, 여기 다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 뭐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여기 봐봐. 뭐만 가지고? 정보. 그래서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광주 서구를 교육 특구로 지정한다, 뭐 뻥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만약에 방금 전에 광주 이 지역을 교육 특구로 지정한다 그래서 뭐 좋은 학교, 외국인 학교 막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부동산 가격 급격히 상승할 수 있나요? 맞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효율적 시장.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 이 시장을 뭐라 한다? 시작.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요 파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딱 하나, 뭐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정보와 가치와의 관계만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정상 이윤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정상 이윤이란 말도 있고 초과 이윤이란 말도 있는데, 예. 자,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도 남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다. 그럼 나는 남들하고 똑같은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게 무슨 이윤일까요? 정상 이윤이에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란 것은 남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초과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나타나려면 남들이 아는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 좀 이따 체크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근래 시험에 이제 주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일단 책은 한 장을 잠깐만 먼저 넘겨봐요. 페이지를 한 장만 넘겨보면 예, 그래요. 16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표 보이십니까?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순서는 맨 위에가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제가 거꾸로 표를 다시 구성해 볼게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약성, 중강성, 강성. 근데 앞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그냥 정식 명칭은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그냥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 시장 그렇게 하게요. 자, 이게 무슨 시장이라고? 약성 시장, 또 중강성 시장, 또 강성 시장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과연 이 시장에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이 시장에는 어떠한 정보가 반영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는 이렇게 있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정보도 있고, 현재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도 있고, 과거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것까지 모두 알 수 있는 미래의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걸 볼게요. 이 약성, 중강성, 강성의 이름을 어떤 근거에서 붙였냐면, 예, 정보가 약한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약성 시장이에요. 강성은 있잖아요. 스트롱이래. 스트롱. 제일 센 정보가 반영되는 거래. 무슨 정보가 반영될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아이 참.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센 정보는 미래 정보겠죠. 그러면 강성유적 시장은 미래의 정보가 반영되고 중강성은 세미스토링이래요. 아주 센 건 아니래. 중간 정도래.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의 정보거든요. 자,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을 중강성 시장이라고 한대. 중강성 시장. 그래서 중강성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장이 중강성 시장이래요. 우리 보면 TV, 라디오, 인터넷이 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면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중강성 시장이다. 다음에 약성 시장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약성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 보면 이제 무등산 화순 쪽에 보니까 어떤 부족 마을이 있어요. 부족 마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돼 가지고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그냥 자기들끼리만 산속에서 자급자족하고 살고 있대. 그래서 화순군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신문을 갖다 주기로 했대. 근데 마침 화순구청에 A라는 직원이 있는데 A라는 직원이 이 부족 마을 바로 옆에 산대요. 그래서 오늘이 4월 1일인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 신문을 가지고 가. 근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자. 그리고 다음날 4월 며칠 날 4월 2일 날 4월 2일자 신문을 주고 출근한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하루 전에 정보만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정보만 반영되고 있다. 과거 정보만 반영되고 있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강성율적 시장 말이죠. 제일 완벽하고 센 정보가 들어간대. 그러면 과거,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율적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이런 소리 해봤죠.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도 똑같이 알고 있으면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정상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소리 한번 해봤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약성율적 시장에 사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 읽어봐. 과거 정보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알고 있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된대요. 자, 잘 들어봐요. 다시. 약성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딱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약성시장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와 무슨 정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이 동네에서 분석을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까지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중강성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바로 현재의 정보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된다면 딱 뭐만 얻을 수 있는데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데 중강성 시장에서 남들이 모르는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뭐까지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다음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이제 10시 10분이네요. 좀 이따 10시 15분에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시 서구에 대해서 무슨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TV, 라디오를 가지고 그 정보를 보려고 하겠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정상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강성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뭔가 정상이윤을 얻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 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별로 의미 없어요. 다시 강성율적 시장에서 정상이윤을 얻기 위한 강성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이윤을 얻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넘어가면 돼. 다음 이제 강성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이 동네에서는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들이 모르는 독점적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초과이율은 획득할 수 있다 없다.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앞전 시험은 이제 어떻게 또 나왔었냐면 볼래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 이윤과 함께 초과이윤도 획득 가능하다. OX. 왜 그래 왜? 집중을 하셔야지. 예, 다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만 한다면 정상 이윤과 함께 초과이윤도 획득할 수 있다. OX. X죠. 그렇죠. 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뭐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데 뭐까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요즘 시험에서 잘 건드려 주는데 이제 지금은 1월 달이잖아요. 아직도 시험 보려면 며칠 남은지 아세요? 9달하고 9일이나 더 남았어. 그리고 3월 달에 또 배울 거고 5월 달에 또 배울 거니까 오늘은 딱 들어봤으니까 됐어. 대신에 가장 첫 출발점은 여기야. 여기. 이거 지금 손대지 말고 요 첫 출발점 요거를 잡고 가면 돼.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나씩 더 얹어주면 됩니다. 다시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뉘는데 정보 세기에 따라서 약한 정보, 준약한 정보, 센 정보, 강한 정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약성 시장은 가장 약한 정보인 무슨 정보만 반영된다. 과거. 중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 현재. 가장 센 정보가 강한 정보가 반영되는 강성 시장은 뭐? 미래. 그래서 약성은 과거, 중강성은 현재, 강성은 미래의 정보가 반영된다. 딱 거기까지만 찾고 가면 돼. 여기까지만. 지금은. 예. 그래서 아무튼 요게 좀 요즘에 잘 건드려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책 좀 볼까요? 다시 이제 162페이지 하단. 지금 제가 체크해 주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삭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16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크. 맨 밑에. 자, 혼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한다. 자, 그 옆에 그리고 밑줄.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뭐 기출 지문 정도만 보고 보지 마세요. 넘기세요. 16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자, 표 보이시죠? 그거는 좀 비중이 있으니까 별표 쳐놔. 별표. 자, 다음 이제 166페이지로 다시 가서 딱 두 개만 밑줄 그어놓을 거예요. 두 개만. 16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디귿 있어요. 디귿. 자, 체크. 그리고 밑줄. 그러므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고 하면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얘는 오늘 설명 안 해. 밑줄만 그어라. 밑줄만.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라고 나온 거 보십니까? 그 동그라미 쳐놓고 끄집어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써봐요. 그 독점 시장이라고 용어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 다음 3번에 동그라미 니은 두 줄 밑줄 그어놓으세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죠. 니은.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두 번째 두 줄. 그리고 양가로 3번은 부동산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별표를 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쪽에서 이번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 예.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계산 풀이 과정이 나왔는데요. 요대로 풀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혹시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요런 관련된 문제 나오면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왜냐면 우리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든 더 심플하게 더 간단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순환 때는 요 문제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냥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줄 테니까 책에 있는 대로 풀지 말고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계산기 누르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잠깐 칠판 주목할게요. 자, 이제 얼마 전에 여러 문제가 나왔네. A란 지역에 KTX역 같은 역사가 들어선다면 토지 가치는 8억
8천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래. 근데 안 들어선다면 토지 가치는 6억 6천만 원이다. 안 들어설 가능성은 당연히 몇 %겠어요? 60%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할인율이 10%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뭐 정보 비용이 현재 가치를 구하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전혀 생각하지 말자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이게 나오는데 미리 한번 연습 좀 해보게요. 이 어음수표가 있는데 이 어음수표는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래요. 근데 얼마짜리냐면 100원이야. 자, 이 어음수표가 얼마짜리예요? 100원. 근데 아니 110원. 이 110원짜리 어음수표를 가지고 온전하게 1억을 만들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 뭐 지금 대답을 하셔야지. 자, 110원짜리 어음수표 가지고 110원이 만들어지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고요. 1년. 아, 왜 이래? 서로 대화하고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1년 기다려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110원짜리 어음수표를 가지고 온전하게 1년을 기다려야지 110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은행 가지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있죠? 어음 뭐하면? 어음 할인하면 바꿔주는 거죠. 근데 110원은 온전하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미리 받으러 왔으니까 속된 말로 까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래요? 110원 나누기 1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죠? 해봐, 얼른. 110원이죠? 그렇죠? 110원. 예. 수업 시간에 대답도 하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하시고 하셔야지. 자, 볼게요. 110원을 1로 나누면 그냥 110원이 되는 거예요. 할인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어디 볼래요? 2분의 6은 3인데 분모가 3으로 커지면 3분의 6은 2로 작아지나요? 그쵸?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율 10%를 반영해 볼게. 그러면 10%는 0.1이니까 2를 기준으로 2이 기준값이거든요. 0.1을 더하면 1.1이 돼요. 그러면 110원을 1.1로 나누면 값은 100원으로 작아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할인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야. 1이 기준값이 1이 할인율이 10%면 1에다가 10% 0.1을 더해서 1.1로 나누면 되는 거고 할인율이 20%면 얼마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그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뭐 공식이 나오거든. 공식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논리만 알고 있으면 돼. 자, 할인율이 10%면 뭐 얼마로 나누라고? 1.1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냥 해볼게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차이가 얼마죠? 차이 2억 2천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안 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60%. 0.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 1억 3,200이 나와요. 요걸 갖다가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그냥 답은 1억 2천이 된다. 요런 풀이 방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집에서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풀이 과정대로 하지 말고 가만히 방치시켜요. 그러면 다음 수업 때는 요 논리를 설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네. 원래 이런 거 알려주면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눈빛이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눈빛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계산 문제가 거의 한 11문제 나와버려요. 이번엔 한 10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책에는 기본서니까 정석으로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풀이 과정이. 근데 정석 안 쓰고 그냥 아주 변칙을 써가지고 금방 끝내는 계산 문제가 여러 대 있어요. 여러. 근데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대답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책에 있는 풀이 과정 그대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좀 수업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않고 변칙으로 딱딱 찍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알아서. 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 자, 이제 167페이지 봅니다. 이제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용어를 들어봤죠. 물가 상승. 그냥 용어만 잠깐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자, 인플레이션.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 예. 그러면 어디 볼게요. 1,5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이 1,500원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보면 이 1,500원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자, 볼게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500원짜리. 그러면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몇 개? 3개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3개를 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화폐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화폐의 구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 종전에는 아이스크림을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몇 개밖에 못 사. 2개밖에 못 사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를 갖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화폐의 구매할 수 있는 힘에서 화폐의 구매력이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반면에 돈의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걸 갖다 뭐라 한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용어 정도만 잠깐 지금 들어놓으시면 다음 주에 한마디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어디 잠깐 또 하나 넘겨서 168페이지에 저기 중간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반가로 2번에 168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표 보이십니까? 그 표 하나 체크 좀 할게요. 체크만. 네. 자, 어디 인플레이션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고, 어디 인플레이션의 반대는 뭘까요?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됐고, 거기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까?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거는 뭐냐면요.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예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면서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용어 정도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네, 다음 169페이지는 뭐 안 봐도 되니까 다 삭제시켜 버리세요. 삭제. 다음 이제 170페이지 일단 넘겨놓고 뭐 볼 거냐면 이제 경기 변동을 한번 하려고요. 경기 변동. 자, 칠판 볼게요. 경기 변동.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소리 우리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이.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경기는 항상 좋거나 항상 안 좋진 않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 부동산 경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좀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계속 안 좋을 수는 없고 이제 또 약간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개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 좋냐 안 좋냐 그러면 어떤 중개업자는 안 좋다고 그래. 그럼 안 좋다고 말하는 중개업자는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중개 거래 계약서를 많이 안 썼으니까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야.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를 많이 못 챙겨 먹으니까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떤 중개업자는 보니까 경기 좋냐 안 좋냐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표정이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밝아요. 왜냐면 왜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개 거래 계약서를 많이 썼거든. 그 말은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거거든.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많이 챙겼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 가지고 먼저 용어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자, 경기가 가장 좋은 점 피크를 뭐라 하냐면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 자, 뭐라 한다? 정점. 경기가 가장 나쁜 점 있죠, 여기. 저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저 밑에 있다 해서 저점이라고 그래. 무슨 점? 저점. 다음. 정점과 저점 사이에 폭 있죠? 이거는 진폭이라고 그래.
자, 뭘 한다? 진폭. 다음. 특정 시점에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경기순환 주기다라고도 합니다. 주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그림 그려놓고 점 찍어놓고 요게 무슨 점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문장 나오면서 끼워넣기로 나오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다시 한번.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 무슨 점? 정점. 저 밑에 있는 점은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은 진폭. 특정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 그래서 정점, 저점, 진폭, 주기. 이렇게 용어를 한번 들어봤어요, 먼저. 자, 반가로 3번에 그 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머릿속에 둘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신에 거기 보니까 혹시 주글라파동 보이세요? 예, 그죠. 주글라파동이라고 있죠. 그죠. 보이죠? 예. 그 용어를 몰라도 돼. 근데 그게 바로 일반 경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순환 주기가 몇 년이래? 10년. 그래서 일반 경기 순환 주기는 한 10년 정도 된다. 이 소리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기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죠? 뭐 이제 한센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건 전혀 아니야. 근데 얘는 한 몇 년 걸린대? 한 20년 정도. 뭐 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17에서 18년, 20년. 아무튼 그래. 여기 주목하세요. 조금 이따 책에다 제가 체크 하나, 밑줄을 하나 그어야 될 게 있어요. 밑줄을. 그럼 보세요. 요 주글라 파동이 일반 경기거든. 쿠즈네츠 파동이 부동산 경기거든. 그러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길다 짧다? 길다. 진폭도 크다. 예, 그거 좀 이따가 책에다 제가 뒤에서 밑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별표 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예, 좀 이따 다시 체크해 줄 거예요. 네, 됐고. 자, 다음에 이제 또 넘기셔가지고 172.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어디 동그라미 1번, 2번은 체크 참고로 볼 겁니다. 172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체크만 해놓으시고 자, 이제 3번,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4번은 한번 체크해놓고 읽어볼 텐데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도 순환적 변동을 위시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이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여기서 조금 이따 뒤에서 두 가지를 집어내야 되거든. 무작위적 변동을 다른 말로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 잠깐 주목. 이제 책에 좀 이따 체크해 줄 테니까 그냥 찍어봐. 경기가 좋고 나쁘고 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변동한다고 그래. 근데 계절적 변동이란 말이 있어.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계절에 따라서 변동한다. 또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이란 것은 일정한 날짜에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계절에 반복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갑자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디? 스키장, 해수욕장 나오면 둘 중에 무슨 변동일 것 같아요? 느낌상. 계절적 변동이에요?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렇지. 스키장, 해수욕장 이런 데는 겨울철, 여름철이라는 계절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죠. 그렇죠. 다음. 대학생 있죠. 대학생. 대학생들은 1년 내내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공부 한 몇 달 했다가 또 방학 한 두어 달 했다가 또 몇 달 하고 방학하고 막 그렇잖아요. 자, 대학교 인근의 상가, 대학교 인근의 원룸, 공실률 이런 소리 나오면 무슨 변동이 있어? 계절에 따라서 역시 방학이라는 계절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반복되겠죠? 그런 것은 전부 다 계절이에요. 시험에 스키장, 해수욕장, 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계절적 변동이야. 다음. 요 정책이 볼래요? 10.13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10.13 부동산 정책. 어디? 이 10.13이 뭘까? 너무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1월 3일. 뭐라고? 11월 3일. 그러면 작년 11월 3일 날 이거 나왔거든요. 금융규제. 올해 11월 3일 날도 똑같은 정책이 또 나올까요? 아니겠죠. 느닷없이 갑자기 나온 거죠.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다. 등등등 전쟁이 터졌다. 이런 것은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겨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을 불규칙적, 무작위적 변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책에서 체크해 준다고 그랬어요. 다음.
이제 저 하단부에 네모 3번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양가로 1번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혹시 보이세요? 보이죠?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수요 공급과 관련된 지표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기역과 니은 묶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그거는 제 책에 뭐라 써놨냐면요. 가볍게 읽어볼 것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심각하게 읽지 말고 살짝만 그냥 읽고 넘어가줘요. 방금 체크했던 부분은 됐고 173페이지 두 번째 줄 동그라미 기역이 있습니다. 자, 밑줄 기역 체크 밑줄 흔히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자, 요거 이제 잠깐 들어볼게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호가라든지 투기 심리 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부르는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이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역시 가볍게 들어놓으시고 나머지는 참고고. 자, 이제 넘기세요. 174페이지 5페이지가 있는데 자, 일단 175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네, 요거는 좀 은근히 나오는데 근데 체크해 준 거 외에 나머지는 절대 안 봐도 됩니다. 자, 일단 반가로 1번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라고 나왔습니까? 자, 지금 175페이지 하고 있어. 175페이지 맨 밑에요. 네. 반가로 1번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 나왔죠? 자, 후순환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후순환적. 자, 동그라미 1번, 3번 체크하세요. 1, 3번. 자, 그리고 잠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번 주 계속 이야기한 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까지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분필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단단하잖아. 예,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경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곧바로 공급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주변이 상권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이 부족해서 난리야. 그런다고 해서 이 지역에 상가를 공급을 시작한다 해서 지금 당장 상가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은 공급에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 경기에 뒤쫓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후순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부동산 경기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불기축적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일반 경기에 앞서 진행하여 선순환할 수도 있고 역순환할 수도 있고 때때로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공급에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 경기에 뒤쫓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후행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래요. 근데 부동산을 여러 부문으로 나눠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대. 근데 학원 옆에 보니까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요즘 힘드시죠? 어떠세요? 했더니 표정이 밝아. 아니요 교수님 저희는 괜찮아요. 우리는 오피스텔 전문이래. 근데 이쪽에 이번에 대기업 본사들이 내려가지고 예, 다른 거 몰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를 여러 부분으로 쪼개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로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똑같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자, 예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냥 듣고 흘립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이니까. 근데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경기는 부증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항상 후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후행하는데 후순환적인데 지역별로 부분별로 막 쪼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역행할 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시험에 나왔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하거나 때로는 선행, 역행할 수도 있다. OX. 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후순환적이지만 각 부문적으로 쪼개본다면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넘기세요. 자, 이제 176페이지는 제가 시킨 대로 해주세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밑줄.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밑줄. 바로 밑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해놓고 두 놈 연결시켜놔, 연결. 그 내용 요지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더 길다고 그랬죠. 경기 순환 주기가 길다는 것은 이 폭도 더 크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반가로 4번의 밑줄. 시장의 국지성, 지역성. 예, 밑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군데군데 국지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 됐고. 반가로 5번 우경사 비대칭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체크.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체크.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얘 볼래요? 제가 경기 변동을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주식 하신 분들 잘 알 거야. 시간대별로 주가 변동 나타나면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죠. 이를 가중평균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동그란 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자,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경사 비대칭. 앞으로 대칭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좀 이따도 대칭이 하나 나오는데, 대칭, 자 볼래요? A4지에다가 알파벳 U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U자를. 그래가지고 접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겹치겠습니까? 맞죠? 이걸 대칭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칭이란 것은 차이가 없이 똑같다 이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2교시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이에요. 비대칭성.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A4지에다가 알파벳 L자를 써. 접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대칭은 서로 다르다. 대칭은 똑같다. 자, 저번 주 우리 완전 경쟁시장 살짝 들어본 것도 같은데, 자, 정보의 대칭성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알고 있다. 차이가 없대요. 완전한 정보가 공개된대. 근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쓸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비대칭은 서로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디 해볼게요. 우경사래요. 이거는 우시성을 가진 경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측 경사가 심하대, 이렇게. 그리고 대칭이래, 비대칭이래. 대칭이라면 나빠질 때 확 나빠지고 좋아질 때도 확 좋아져야지 대칭이 되죠. 그죠? 근데 비대칭이라는 것은 나빠질 때는 확 망가지고 좋아질 때는 천천히 이렇게 회복이 된대. 그러니까 대칭이 돼야 한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경기가 후퇴하고 나빠질 때는 빠르게 나빠지는데 회복할 때는 반대로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회복된다. 그걸 갖다 그냥 뭐라 불러준다?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네. 다음 177페이지 양가로 1번에 계절적 변동 보이시죠? 제목만 동그라미 쳐봐요. 계절적 변동 제목만. 시험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옆에 기출문제 하나 읽어봅시다.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거래 건수 증가. 봄, 가을. 대학교 나오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 변동이 아니고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요. 넘기세요. 17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무슨 변동 나왔나요? 무작위적 변동 나왔나요? 그렇죠? 무작위적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규칙적이지 않다 해서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왼쪽에 기출문제 지문 한번 봅시다.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잠깐만. 831이 뭐다? 뭐야, 여기 좀 쳐다봅시다. 831은 8월 31일이야. 2005년 8월 31일. 그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대. 좀 강력한 게 그때 나왔었는데 그게 831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작년 8월 31일 날도 이 대책 나왔나? 올해도 나올 건가? 아니죠. 이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이런 것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변했다면 순환적 변동일까요? 맞아, 틀려? 아니죠.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예. 아무튼 용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파란색 5번에 보니까 경기 순환과 부동산 시장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 볼 필요 없고 180페이지 보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표로. 표 보이시죠? 별표 쳐놔. 파란색 표. 그리고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보이세요? 그죠? 다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리을과 미음에서 거의 답을 요구해. 그래서 리을, 미음 별도로 별표 쳐놔. 리을, 미음. 표 안에. 리을, 미음. 네. 자, 이제 칠판을 통해서 할 거예요. 자, 칠판이 주모합니다.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이 있어요. 경기 순환 국면별 이제 특징을 볼 텐데 칠판 봅니다.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된대. 기준선을 제시를 하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럼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할 텐데 자, 제일 좋은 점 무슨 점이라고 그랬더라 아까? 정점. 저기 밑에 요 점은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간은 흘러간대.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망가지는 시장이 1번이. 1번은 하향시장이다라고 해요. 자, 무슨 시장? 하향시장. 이렇게. 다음. 여기 바닥이죠. 저점. 그죠? 2번이라고 할게. 2번은 바닥을 치고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우리 환자도 수술하고 나면 수술 끝나자마자 마라톤 할 수 있어 없어? 아니죠. 회복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상태에서 점차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시장이라 불러주냐면 회복시장이다라고 불러준대. 무슨 시장? 회복시장. 다음. 여기 3번이라고 할게. 3번. 여기. 3번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경기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3번은 무슨 시장이라고 하냐면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향시장. 다음. 여기 정점이거든요. 여기 4번이야.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상태에서 경기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번에서 아주 좋았는데 여기서 아주 좋았는데 4번에서는 바로 그냥 급격히 냉각되는 게 아니고 점차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난대. 그래서 4번은 후퇴하는 시장이다 해서 후퇴시장이라고 불러주고요. 여기 저점이라고 그랬죠? 5번. 5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거네. 마치 몇 번처럼. 1번처럼. 그래서 5번은 무슨 시장이라 한다? 하향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기는 무슨 시장일까? 회복시장이죠? 그렇죠? 어디?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 스스로 자가진단 해봐. 어떤 상태 같아? 여기서. 회복? 이게 회복되는 분위기야 이게 지금? 진실하게 다시 우리 지금 예, 우리는 바닥이야 바닥. 이제 근데 있잖아요. 이 바닥이란 건 참 좋은 거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거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70점 맞은 학생은 불안하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근데 20점 맞은 학생은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냐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거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 예.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은 70점이 아니고 20점이야. 자, 아무튼 봅시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이제 흐름이 있는데 볼게요. 하향시장은 말이죠.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잖아 지금 아주 나쁜 시장, 그죠? 근데 이제 회복 시장으로 들어서면 반대로 아주 좋은 시장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아주 나빴다가 점차 긍정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지 아주 좋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상향 시장으로 가면 경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맞죠? 근데 상향 시장에서 후퇴 시장으로 가면 곧바로 바로 아주 나빠질까? 그건 아니겠다. 점차 후퇴하기, 나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하향 시장 경기가 정말 나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다 끝나. 자, 보지 마. 보지 마. 주목하세요. 자, 그냥 보지 말고 해보자고. 자, 먼저 우리 거래량 볼래요? 거래량. 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접어들면서 거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거래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후퇴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이란 말 해볼게요. 누가 사줄 놈 있어야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거의 없었죠. 회복시장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매우 크게 늘어난다. 반대로 후퇴시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률 아시죠? 사무실 비어있는 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온 천지가 공실이야. 경기가 좋을 때는 사무실 구하기 힘들죠? 자, 공실이 크다 적다. 하향시장 온 천지가 공실이죠? 회복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공실이 점차 감소하기 줄어들기 시작한다. 공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후퇴시장으로 접어들면 따라서 공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공실이 엄청 많아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복습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화살표 그리는 연습만 하시면 돼. 화살표만. 예. 흐름 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다음. 일단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뭐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근데 나오는데 통상 시험은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기역, 니은, 디귿은 사이드 지문이고 거의 디귿, 리을. 리을을 좀 더 비중이 있어요. 리을이 디귿보다는. 아무튼 디귿과 리을 그쪽 파트에서 통상 오답을 유도해. 그래서 표 동그라미 리을 아니야. 리을하고 미음 있죠. 리을 미음. 리을 미음. 별도로 제가 별표 치라고 했습니까? 했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리을. 예, 주목하세요. 리을. 시장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도자 주도 시장이 있고 매수자 주도 중심의 시장 거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매도자가 나타나야지 매도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경기가 호황일 때 여기 주목하세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이 회복시장 상향시장 때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 오르네. 지금 팔면 안 되겠는데 더 오른다면 팔아야지 하고 안 팔려고 그래. 맞아요? 맞죠? 근데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 들고 살려고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물건이 안 나와. 그래서 거래가 안 이루어져. 이때 물건 나오면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물건 가진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매도자가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시장은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면 매도자 주도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후퇴 시장, 하향 시장 볼 거예요. 계속 가격이 떨어져.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4억 5천 주고 샀거든. 3달 전에. 근데 지금 4억 2천이야.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손해 보더라도 얼른 팔려고 매물이 잔뜩 나오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매물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은 살까 하다가도 멈칫하죠.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앞으로 더 내릴 것 같네?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물은 잔뜩 나와. 결국
누가 나타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돈 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등장을 해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수자. 그래서 이 두 시장은 누구 중심의 시장이다? 매수자 주도의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복습 여기까지만 하세요. 오늘 복습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화살표 그리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향시장 경기가 안 좋아. 반대로 회복시장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아. 반대로 후퇴시장으로 감에 따라서 경기가 반대로 나빠지기 시작해.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빠. 그렇게 해야지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화살표 그리는 연습까지만 하면 돼요. 아직도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미음은 살짝 이야기할 테니까 딱 듣고 흘리세요. 자,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회복시장, 상향시장 있죠. 그러면 이 두 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 그러면 있잖아요. 만약에 3월 1일 날 이 토지가 4억에 매매가 됐대.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 지금은 7월 1일이야. 그러면 7월 1일 날 봤을 때 과거에 거래가 됐던 3월 1일 날 거래 가격은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하한가죠. 3월 1일 날 4억이었어. 지금은 계속 올랐으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저 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 있어. 맞죠? 그러면 과거의 가격 4억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 하한가? 하한가죠.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 2월 달부터 욕심부려서 다 가져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공부할 시간이 9달이 남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딱 어디까지 복습하냐면 여기까지만. 예. 이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만약 이 화살표를 연습 많잖아요. 책에 있는 본문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연습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되니까. 네. 다음. 책에다 하나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양갈 5번 보니까 안정시장 보이세요? 안정시장. 자, 안정시장은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불황에 강한 안정적인 시장이다. 뭐 그 정도 개념만 보면 되니까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디 칠판 봅시다. 오늘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아까 1교시 때 효율 지금도 1교시구나. 1교시. 자, 오늘 1교시 때 우리가 해인 거 볼게.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오늘은 항상 1, 2월 달은 정확하게 많이 가지고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다른 거 절대 손대지 말고 효율적 시장 종류가 3개 있었네. 정보가 제일 약한 정보가 들어간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가장 센 강성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정보가 반영되는지 그것만 딱 듣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약한 정보, 약성 시장 뭐? 과거. 준 강성, 현재. 가장 강한 정보가 반영되는 강성, 뭐?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반영된다. 딱 거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복습하려고 하지 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나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다음 주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 불리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불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가 다시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이제 경기 변동 파트에서 경기 변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아까 이 감 잡으라고 했어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런 소리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소리를 했고 경기 변동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무작위적 변동, 계절적 변동 들어봤죠? 대학교 인근의 상가, 대학교 인근의 원룸의 공실률, 봄, 여름, 철, 이사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전부 다 계절적 변동이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천재지변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 주는 것은 무슨 변동? 예,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이다. 기타 등등 몇 가지 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변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무슨 점? 요거, 저점. 예, 요거 무슨 시장? 계속 나빠지니까. 아, 미안해. 나는 여기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제 새로 한번 그려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자, 요거. 계속 망가지고 있는 시장. 지금 우리 강의실 분위기가 똑같아, 지금. 그죠?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 지금. 자, 무슨 시장? 하향시장. 바닥을 치고 요건 무슨 시장? 회복. 항상 이런 생각 하세요. 나빴다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아주 나빴다가 좋아지려는, 회복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좋은 거야, 아주 좋았다고 팍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주 좋았다가 후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나빠지고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하향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아주 좋아질 수는 없고 무슨 시장이다? 회복시장. 회복시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기가 매우 활발하게 좋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시장? 상향시장. 최고 정점에서 급격히 나빠질 수는 있어. 하나, 반드시 후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 이 시장은 뭐하는 시장이다? 후퇴하는 시장. 여기는 정말 망가지는 시장, 무슨 시장? 하향시장,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맞죠? 반대로 회복시장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경기가 아주 좋다고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회복은 말 그대로 스스로 회복하는 거야. 회복하려는, 즉 좋아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상향시장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시장. 후퇴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건 아니죠. 나빠지기, 후퇴하기 시작하는 시장.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 그래서 이 표 그리, 이 흐름 있죠, 흐름해 가지고 화살표를 집에서 그려보면서 아주 좋은 시장에서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고 아주 나빠지고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주 좋아지고 이런 흐름을 좀 타줄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1교시는 그렇게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하죠. 네.